예, 2024년도 1회 한국사입니다. 1번 문제요. 다음에서 설명한 인물은 연천 전공리 나왔죠? 연천 전공리에서 중요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뭡니까? 구석기 뗀석기의 대표적인 인물 주먹도끼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임시석이석 정도 나오네요. 신라트 시대 때 두 명이 뭐 3년 안에 외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우겠다 뭐 약속한 비석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시대가 고려시대네요. 서희의 외교 담판과 강간천의 귀지대천 나왔네요. 나라는 거란족입니다. 3번입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인물은 보주국사 진울에 의해서 창시 불교 개혁인데 수선사를 중심으로 정예성수 도노점수를 내세웠다. 이게 진울이고요. 여기 4번에 뭐 장수왕의 뭐 저기도 이 정도 중요하니까 기억나시고 대각국사 의천도 있었죠. 참고적으로 의천 교관겸수를 주장했고 천태종이었다고. 이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답은 3번 우금치 동아농민운동인데 우금치거든요. 여기 사비천도는 백제 성왕 때고 뭐 이 정도. 나머지는 네, 모르셔도 돼요. 자, 동아농민운동의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1차 때는 고부밀란을 계기로 황토의 정투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전체선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이 동학농민들 간에 협정을 맺어요. 이렇게 하자. 그걸 전주화약이랍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요구했던 폐장개혁 12개조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뭐 토지 문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제도 12개를 주장했었고 또 요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에 집강소를 취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잘 지켜지질 않았고 또 청일전쟁 그리고 일제가 만행을 보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큰 대패를 합니다. 이 차제라는 전투에서도 계속 대패를 하고 결국 전봉주는 체포가 돼서 여기는 패배라고 그러는데 죽게 된다는 거 처형당합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내용들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19세기 뭡니까? 세도정치 이렇게 나왔어요. 19세기 세도정치 세도정치가 뭡니까? 특정 가문에서 안동김씨, 풍양주씨 같은 특정 가문에서 세조 다 해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안동김씨, 풍양주씨도 있었고요.
관직도 팔아먹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정치 기강이 너무 문란해지게 됐습니다. 이 시기. 그래서 요 시기 특히 세계 전정, 군정, 환곡 세 개. 하나, 둘, 셋. 이 문제가 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걸 삼정문란이랍니다. 이 세도정치 19세기 세도정치에서도 더 기억해 두실 거는 세도정치 때 여러 가지 밀란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뭐 임술 밀란도 있고 임술 농민 봉기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못 살겠다 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발췌기원은 참고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요거 이승만 정부 때 했던 거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료와 관련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유생들이 반발하자 흥선대원군 나왔네요. 흥선대원군이 크게 놓아야 이것에 존경받던 선현의 제사 지내는 곳. 옛 선현 이게 그 옛날 분들 중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유명하신 분에게 제사 지내는 곳. 이게 서원입니다. 전국에 47기를 지어고 서원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흥선대원의 업적 중에서 농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거죠.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들을 정부의 관리로 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면 살림 얘기하면 그 온건파 사대부 뭐 고려시대 온건파 사대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거리가 멀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 사림들이 화를 입게 돼요. 이거를 사화라 불러요. 사화가 총 4개 정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 지방에서 그냥 사람 뭐 찍어내듯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사림들이 다 집권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을 다 잡게 돼요. 사림들이 정치 권력을 잡게 되자 서로들 또 싸워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옛날 용어로 탕파 싸움 했던 거. 이거를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서인과 동인으로 나눴다 뭐 그걸 노론소론 나뉘고 남인 북인 나뉘고 막 연락이 합니다. 이 붕당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먹혀들지 않죠. 먹혀들지 않은 이유가 이들이 지방에 자신들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원. 서원은 원래 선현들 옛날 유명하신 분한테 뭐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온 뭐 안양을 하는 거 아니면 뭐 도산서원이라든지 이런 서원들이 있어요. 서원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도 같이 공부를 하던 곳입니다. 이게 서원이나 향약 10월 약속이죠. 이 향약을 기반으로 지방에서 양반들이 소리 좀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공부 좀 했지요. 향약에서 이 말이 좋아 향약이 뭐 지역 자치법이에요. 자치법규 지역법이에요. 이 사림들의 기반이 셌던 곳에서는 뭐 지방 오히려 지방관이 지금 말로 사또가 부임하면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니까. 왜냐면 뭐 집안에 아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판서로 있다든지 영의정 좌의정으로 있다 있어봐요.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런 패단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지방 양반들이 잡혀 들어가서 멍석말이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 흥선대원이 얘기했던 붕당의 근거지. 그래갖고 뭐 농민들 가서 못 사게 그러는 완전 도돌 소굴과 똑같지 않냐. 그래서 전국에 47개를 제외하고 폐지하게 됐다.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 서원철폐입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은 여기 유명한 인물 나오네요. 김옥균, 박영효.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자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우정총국 축하연 계기로 경복궁에서 우정국에서 두 군데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건. 그새 세력 개화파 세력이었죠. 급진개혁파라고 하죠. 급진개혁파. 호조민은 뭐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고요. 다음은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은 이렇게 나오는데 충남 부여에서 옛날 용어로 삽이라 불렀죠. 예, 능산리 고분에서 발견됐다. 능산리는 고분인들이 많은데 아무튼 여기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특징은 불교와 도교 세계를 같이 포용을 하고 있었던 이 유물. 백제 금동대향로입니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답은 백제 금동대향로. 요게 답이고요. 상평통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네요. 이거는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전을 지대한 공로를 했죠. 화폐 조선 이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게 대한 근본적 이유 뭐 실시로 인해서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근데 대동법이 뭐냐? 지역의 특산물을 쌀로 대신 바치던 쌀이나 아니면 돈으로 대신 바치던 제도다. 이로 인해서 누가 등장했고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했고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 화폐가 상평통보다. 이렇게 해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거 상평통보였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펼친 조선의 국왕은 이렇게 나왔는데 임진왜란 이후 피해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다. 선조 때 임진 선조 아들 누구였죠? 광해군이 답입니다. 명나라하고 후군 간의 싸움을 말리자는 실리적으로 이걸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중립 외교를 펼쳤던 왕이죠. 광해군입니다. 법풍왕은 뭐 율령반법 정도? 율령법포 불교수용 뭐 그런 정도 나오겠고
고국 천황은 을파소의 건의로 진인대법을 실시했다. 이 정도 하면 나올 수 있네요. 10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고종, 이 을사의학. 을사의학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 1905년 외교클이 박탈된 사건이죠. 그래서 3명, 이준, 이상설, 이희정. 이희정은 뭐 통역관으로 왔지만 이 세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이걸 하이라 특사 파견을 계기로 나중에 후에 일제가 고종을 왕에서 억지로 끌어내게 됩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게 되죠. 1907년. 여기서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도병마사 고려시대 거죠. 국가 최고기관입니다. 후에 이름을 도평의사사. 뭐 이름을 고치기도 했었다는. 그 정도? 이 정도? 예. 1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20년대 농민들은 소작용이나 소작권 이동 반대.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고 세금을 그 땅 주인한테 바치는 걸 소작료로 하는데 소작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농사를 져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작료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가게를 하려고 해서 건물 빌리면 임대를 내듯이 하는 게 소작료입니다. 농민들이 내는 소작료. 이 소작료를 낮춰달라고 막 심한 데모해서 결국은 소작료를 낮추는데 성공을 하긴 했죠. 요 사건.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아주 가끔 나올 정도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모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오히려 더 외우시면 더 아마 공부하시는데 왜 이렇게 더 많아지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순한글, 국한문, 영문, 세종인데 영국 사람이었던 메델이라는 사람이 참여한 일간신문. 한국의 독립운동, 구호물 독립운동, 일제에 대한 항거 등을 열심히 알렸던, 전 세계에 알렸던 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여기서 추진했던 거 국채보상운동. 또 이 정도. 이 베델이라는 말 좀 여담이지만 이분은 일제가 한국을 잡아먹는 거 1910년 강제 합방을 보지는 못하고 돌아가셨긴 했어요. 1909년에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훈장을 그 정순여분인가 선여분인가한테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드리긴 했었죠. 우리나라 원래는 이제 그 신문 기자로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한국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알고 한국인의 독립을 위해서 자주적 독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던 인물입니다.
웃긴 얘기를 하나 하면 대일매일 신보의 어느 날 한 부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데, 개와 일본인은 출입하지 마시오. 출입 금지. 아주 유명했던 대단한 사람. 근데 일본 애들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신분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은 아주 엄청난 큰 나라였죠. 역시 나라 힘이 세면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학의 동경대전 됐습니다. 그것까지 외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일제 식민 지배 방식은, 원래 일제 식민 지배법의 첫 번째 무단 통치 또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죠. 헌병들 그냥 학교 선생도 옆에 칼 차고 댕겼어요. 군인 헌병들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게 3.1운동이기 때문에 야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치자. 그거를 일명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옛날 용어는 고등 통치 방식이라 하는데, 그래서 일단 허락을 해주자. 근데 허락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말로는 솔직히 겉으로는 허락이죠. 허가를 내주는데 속사정은 얘네들 뭐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하려고 했던 거 문화통치식입니다. 이러다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아예 뭐 일본 애들이 식민지 지배 야욕이 커지면서 아예 그냥 우리나라 정신을 없애려고 하는 민족 발살 정치로 1930년대 이후에 30년대쯤 가면은 1945년까지 아주 막 악랄하게 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됐던 욕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뭐 이런 저기도 있었고 했던 거죠. 이렇게 이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요구하는 거는 3.1운동 계기로 일본의 식민 지배 방식이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었죠. 다음입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 아이고, 천안에서 아우네장터에서 병천 그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아우네. 유명하신 분이죠. 유관선. 여기 다른 사람들은 뭐 통일신라 시대 때 할 필요 없고, 한 분만 좀 기억 꼭, 예전 과거에 처음에 나왔던 분 한 명 있어요. 나홍규. 영화인이에요. 영화. 무슨 아리랑이라고, 일제시대 때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뭐 고치시킨 그 정도 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개항이고 일본은 곡물 수출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가 있어서 일본 지방관들이, 함경도부터 시작했는데 지방관들이 뭘 설치해서 지금 곡물 쌀 수출이 늘자 그거를 막는다. 우리가 방지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뭘? 곡물 수출을. 그래서 곡물 수출을 방지한다고 해서 그걸 방곡령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독립투쟁을 위한 국내 침투 훈련을 했고 실제적으로 침투하려고 했었다. 한국 광복군이 미국의 정보국에 훈련을 바치고 동남아 전투에 잠깐 참여도 해봤고 그래서 국내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투입되기 전에 8.15 해방이 있게 되죠. 자, 한국 광복군입니다. 요 작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국내 진공작전이다 그 얘기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일본이 손들은 바람에 못했던 거예요. 위아대군이야 뭐 이성 계획이 나오는 거고 서경천도 운동. 이거 서경천도 운동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 정지상. 서경파들이 천도운동 했던 거. 이 YH 무역 사건. 이거 1979년. 이거 슬픈 사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YH 무역이라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그 여자 직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재봉틀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분들인데 이분들이 임금 문제가 컸었어요. 임금 체납도 있었고 임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항의를 했는데 사장이 그냥 회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속사장이 좀 틀린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투쟁을 했어요. 임금 투쟁. 우리도 먹고 회사를 없애는 바람에 임금이 되니까 회사 투쟁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어디서 투쟁하게 되면 일단 신민당 당사 김영상 당사가 시민단 당사가서 했는데 요거를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셨던 성함은 제가 까먹었는데 한 분 정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자기들 잘못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허위하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서 하여튼간 했던 겁니다. 이 YC 무역 사건 이 사건하고 부마 항쟁 등으로 인해서 1979년 박정희 그 유신 정권이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 그해 10월 26일 박정희는 결국 죽게 되죠. 그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슬픈 사건들이 많았어요. YH 무역 사건도 있었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17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얘기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하겠다? 신탁 통치를 결정하겠다 그 얘기죠.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정도는 하나 낮의 동맹 정도? 낮의 동맹이 나올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고구려 장수왕의 정책 중에서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했고 수도를 바꿨죠. 그러면서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을 피게 됩니다. 남진 정책을 피면서 그 당시 신라하고 백제를 막 못살게 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 고구려에 대항을 하게 돼요. 이게 나제 동맹이에요. 그래서 잘 대항을 잘 하다가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그리고 백제에서는 성왕 때 서로 협력해서 고구려가 찾아오고 있던 한강 유역을 뺏었는데, 여기 진흥왕이 또 백제 성왕 뒤통수를 쳤네. 그래가지고 신라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백제 그 성왕이 요거 문제 때문에 신라랑 싸움을 하다가 관상수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나제 동맹이 이제 결렬되게 됐는데, 그때 나오는 게 나제 동맹입니다. 같이 외워두셔야 될 거는 고구려의 장수왕 정도? 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기구가 뭐냐? 19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8월 달에 그해죠. 10월 달에 반민족 행위자 조사 및 처벌을 위한 기구. 자, 어느 시대 때? 일제시대 때 누구를? 친일파를 처벌할 목적으로, 친일파 처벌을 목적했던 기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불렀는데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척 했었는데, 뭐 중간에 뭐 이러저러 삐끄덕 하다가 그 이승만 정부가 그 시험 문제,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까 결국 흐지부지 되고 어떻게 돼서 결국은 제대로 못했어요. 아, 서글픈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죠.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한테 협력했던 그 수많은 그런 그 학자들 2만여 명을 그냥 죽이게 됩니다. 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친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노들한테는 엄정한 처벌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그때 정치가 좀 깔끔해졌죠. 깨끗해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 과거 제가 들은 내용은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정부 고위직의 약 70%가 친일파 후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친일파가 많았습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시대가 1920년 나왔고, 여기 물산장려회라고 나왔죠. 1923년 평양의 조만식 선생님이 정해서 그 했던 거,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요거 뭐해?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3번 조선 사람 조선 것. 자,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선건설 후 통일.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 철폐나. 이것도 박정희.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거 참 분신자살하셨던 분이죠. 봉제공장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가지고 너무 일만 시키지 마. 뭐 이걸 뭐 박정희 대통령이 탄원서도 보내셨고 그랬었는데 말이 안 돼가지고 에이고. 2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19 혁명 이유는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하해에서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3번은 노비항공법 고려 광종 때 있었던 노비항공법 왕권 과거가 목적이었고 집강소 설치 이거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 때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2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6.25 전쟁이네. 어떻게 했더니 맨 먼저 북한군이 남침을 했죠. 답은 4번입니다. 북한군의 남침. 백어대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149태 여기 중간 149태 하면서 함흥에서 149태고 한 휴전선 근방에서 서로 교착 상태에 빠지다가 전쟁이 끝났죠. 6.25 전쟁입니다. 미세요. 별기군 신식군대죠. 90군대 차별 때 생긴 거는 이모군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신 참변 자유신 참변 이 1920년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라든지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재진의 북로군 전투 하나 청산리 대첩 승리로 인해서 일제가 열받았죠. 그래서 그 해부터 간도 지방에 중국 만주 간도 지방에 있었던 일본군들이 20년 21년에 이 보복으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은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21년에 러시아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자유시 거기서 또 싸워요.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독립군들이 거기서 또 죽게 돼요. 그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랍니다. 이러면서 만주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슬픈 사건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햇볕 정책을 추진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해서 남북 정상회고 노벨상도 받으셨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뭐 다른 정부에서는 뭐 잘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없네요. 우리 대통령들은.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12.12 사태 말하는 거죠. 계엄사령부를 비롯한 군 주요부를 몰아내고 공권을 장악했다.
요게 12.12 군사 반란입니다. 삼포회란 됐습니다. 검문도 사건은 영국하고 관련된 얘기고 임술동기 아이고 참 19세기 세도 정치의 문제 때문에 뭐가 불러서 삼정문란, 민정, 군정, 환곡 세 가지 뭐 해가지고 또 대표적인 거 나오네요. 홍경래난 이런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세도 정치입니다. 24번 밑줄 기억에 해당되는 운동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로 IMF 기금이 조기 상환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 우리 국민들 대단했어요. 집에 갖고 계신 금들 다 내놓으셨고, 애기 돌반지도 내놓으신 분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자, 금무기 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좀 저기 했던 거. 형평운동은 1923년 백정들의 차별 금지를 주장한 형평운동이죠. 교조신원운동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고 그 정도. 예. 다음 25분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또 뭘 했느냐? 예, 그 당시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죠. 그 당시만 해도 그거 할 돈이 어딨냐 이렇게 했는데 요 선택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저런 게 몇 개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경제개발. 요 당백전 요거는 흥선대원군 군이 임진왜란 때부터 없어진 경복궁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일당백 할 때 그 목적으로 뭐 100배 가치가 있는 화폐라고 해서 발행한 돈입니다. 여기 문제가 됐죠. 아무튼 돈 함부로 찍어내면 문제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